빠바 구문 독해 해석 기법 25번 다시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전통적인 수학 커리큘러라고 해서 우리가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단수죠. 커리큘라라고 하면 복수예요. 알겠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여기 뒤에 커리큘라와 우리가 같지 않지 사이에 대생략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위시라고 해서 뒷자리가 없어야 되죠. 이렇게 없어야 돼. 자, 우리가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보는 어떤 전통적인 수학 어떤 과정이 뭐부터 시작하냐면 by establishing skill. 자, 봐봐. 이게 지금 이걸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표현이니까 by ing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까? On arithmetic and algebra 대에서 처음 시작은 대수부터 하죠. 그래서 뭐 수의 개념이라든지 뭐 유한소수, 무한소수 막 그 기억나죠? 맨 처음에 했던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지 정수부터 시작하지. 정수, 자연수, 정수, 유리수 요 개념, 대수학 개념이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게 lead up to the single point 단 하나의 점으로 끌린다는 얘기는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한 점으로 모이는 걸 우리 뭐라고 하지 우리말로? 수렴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convergent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수렴하는이란 표현이 회용사야. 그래서 convergence 한 점으로 수렴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calculus라고 해서 미적분학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수의 개념의 끝판왕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미적분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학 과정의 선생님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겠으나 항상 수학 과정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상 미분 적분학이 활용, 거기가 마지막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우리는 확통이라든지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문과 계열의 친구들은 확통 계열을 선택을 많이 하겠죠. 일반적으로.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잘. 자, 너무 옛날에 수학 배우다 보니까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행렬 막 그런 거 한참 배울 때 배웠었거든. 수투 배울 때 그때여가지고 옛날 얘기예요. 나 때는 보면 좀 달라요. 여러분하고. 자, 오케이. 자, 잘 봐봐.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닐걸? 왜냐면 왜 굳이 이 얘기를 했을까? 봐봐. 전통적인이란 얘기가 존재하려면 전통적이지 않은 것도 존재해야 전통적인이란 말이 성립하지 않아? 그치? 즉 정통적인 것의 반대, 즉 신식, 새로운 것, 이게 남아있는 거야, 여지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적을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로 본대요, 수학에서.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지나가다가 야, 나 확률 좀 해. 뭐다? 야, 나 미적 좀 해. 이게 오 이러지 않아요? 이런 차이야, 쉽게 말을 하면.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은 주사위 게임 정도로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잖아. 우리 인식에선 그렇잖아. 보면 그 정도만 알고 있잖아. 물론 사실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하긴 맞아. 주사위 게임은 참 중요하긴 하죠. 그게 도박이든 주식이든 중요하긴 한 주사위 게임은 중요하긴 하죠. 자, 봅시다. While it's no doubt. 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지? 그게 직역이고요. 의역은 뭐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니까 내추럴, 당연하다는 얘기지. 자, 뭐가 당연하냐? 자, 당연히 그게 중요한 과목인 거는 틀림이 없죠. 그거는 맞는데 I would like to suggest. 여기서 내 의견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주제문이 나오는 거지. 뭐냐? probability and statistics 돼 있어. 이게 우리가 확률과 통계래요. 참 이름 잘 지었죠. 그대로 옮겼어요. 확률과 통계야. 가능성과 통계가 실제로는 진정한 정상이다. 서밋이 정상이거든요. 즉 최고의 거다. 그래서 수학 연구의 수학 공부의 진정한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확률과 통계가 뭐 하다는 얘기야? 우리말로 얘기하면 핵심이다. 필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지 당연히. 그죠? 그럼 아주 쉬운 단어로 보면 핵심적이라고 하니까 essential 아니면
마찬가지로 핵심에 대한 표현 중에 너희 잘 모르는 것들 보면 V로 시작하는 핵심이 있지. V로 시작하는 핵심. 원래 그 뜻은 아니야. 참고로 그 뜻은 아닌데 그렇게 쓰이지. vital. 그리고 너희를 정말 주기 싫다. 내가 이거를 핵심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너희 못 알아먹게 하고 싶다. 그럼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모르겠죠. 이름 모르겠지. indispensable 뜻이 뭡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돌렸으면은 되게 헷갈릴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쓴 것 말고도 뜻이 진짜 많을 거야. 그치? 근데 그런 의미가 나와줘야 돼. 중요하다. 핵심적이다. 이런 표현이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건 기본적인 통념이나 일반 생각에 반하긴 하지.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될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This is because. 바로 because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틀려요? Y가 나오면 틀리는 거지. 왜냐면 이유를 말해야, 근거를 말해야 돼요. 이 결과가 아니라 근거를 말해야 돼요. These are skills we use on daily basis. 일상적인 생활에서 쓰기 때문이야. 일상적인 생활에서 미적학을 쓰지는 않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 부분에서 어떤 그래프 분석과 관련된 거에 대한 3년 계열이 아니면 미적 분학은 필요가 없어요. 대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산수는 쓰거든? 근데 대수학은 안 써. 방정식은 안 쓰고. 대신에 확률은 되게 많이 써요. 특히 인문 사회 분야에서 사회연구에서 확률 진짜 많이 쓰지. 어떤 거에 통계는 진짜 많이, 모든 과목이 통계거든 사실은 보면 사회 과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 그럼 그만큼 뭐하다는 걸 얘기하니까 우리말로는 유용하다는 거지만 실용적인이란 말이겠지 사실은. 그래서 프랙티컬한 챙겨두고 가세요.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고 실용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 They help us analyze. 기본적인 통계 분석의 기본은, 그러니까 통계의 기본은 분석이죠. 트렌드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거죠. 확률과 통계가 하는 게. 또한 help us, 올소기 때문에 사실 여기 뒷자리에 와야 되긴 하죠. 왜 이 말을 하냐면 혹시 이 문제, 문제 기억합니까? 어떤 문제인지? 주장 문제였어요. 그러면 삽입 문제에서 올소로 들어가는 헬프가 들어가면 헬프 바로 뒷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치? 삽입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나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삽입 문제로 문제가 나온다면은 오케이. This is because는 위에 걸 타는 거지. 그리고 also help이기 때문에 먼저 help가 나오고 다음 나와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확인해봐. 문장 줄수도 삽입 문제를 내면 기가 막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개수 자체도. 문장 개수도.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은 한 4번에 삽입 문제가 나왔으면 답이 4번 나왔으면 좋겠죠. 4번에 요이치 나오면. 자, quantify. 자, quantify라는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밑줄 쳐보죠. quantify. quantify는 양이지. 그럼 기본적이고 이거를 계량화, 양화라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불확실하다는 거는 측정할 수가 없지. 근데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을 수량화한다는 얘기는 즉 계측하다, 측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미저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걸 계량화, 수량화한다고, 측정한다고. 그리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they are important, 중요하죠. 이제 잡았어요. 중요한 거 맞아요. 어느 분야에서? 바로 다양한 분야에서. 뭘 포함해서? 경제학. 과학도 통계학이 중요한 건 알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학까지 다 여러 중요한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는 쓰이고 있다. 그만큼 사용도가 넓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죠. 어떤 느낌에서는 보편적이다까지도 오버하면 말할 수 있겠지. Universal. 그래서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하면은 되게 이유를 많이 냈는데 일단 크게 3가지 정도로 본다면 미래 예측,
그 다음 계량화, 분석화, 계량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것이 I say we should re-evaluate our mathematics. 우리의 수학을 다시 측정, 다시 평가해야 돼요. 뭐야? To give probability and statistics. 이 지금 확률과 통계한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문과 계열이라면 특히. 그죠? 배울 거니까. 근데 만약에 선택 과목에서 빼버리면 아마 선택 안 할 거예요. 아마. 확률과 통계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필자의 주장은 명확하긴 하죠. 다시 재고하자. 확률과 통계 중요하다.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문제 유형은 삽입 문제예요. 그거 하나 캐치 한번 해보세요. 다음 25-2번 질문 봅시다. 자, 25-2번 지문은요, 어떤 좀 정보가 있는 글 같아. 해커 얘기 나오면서. 자, 허니넷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용어가 나왔으니까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는 게 맞겠죠. 이것은 뭡니까? International Project Aimed. 국제 어떤 그 계획 프로젝트인데 이게 목표가 돼 있는, 즉 어디가 타겟으로 목표가 돼 있냐면은 Improving International Security, 어떤 세계의 국제 어떤 보안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커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해커의 행동을 연구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행동을 추적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추적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용상. 그래서 트랙이나 트레이스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실 것 같아. 해커의 행동들을 추적해서 또는 관찰이겠지. 추적이나 관찰을 통해서 해당하는 어떤 그 행동을 연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기본적으로 요거 아니더라도 범죄 심리학이란 표현이 있잖아. 그 학문이 있잖아.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프로파일링 같은 거 관련된 내용이죠. It does this. 자, 이걸 합니까? this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improving에서 요 세 글자 정도가 되겠죠. 압축하면. 국제 보안성을 높인데 어떻게? By creating a fake version of the file. 파일에 가짜 파일을 만드는 거야. 그럼 가짜 파일이 있으면 해커들을 유인하겠지. 그래서 여기선 유인이라고 해서 유혹했지만 루어라는 표현이나 이런 참고로 그 낚시에 있는 그 찌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낚는 거 아니면 attract 정도. 해커를 유혹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봐보세요. observing 나왔죠. 왜 ing가 걸려요? 병렬 구조입니다. 해서 만드는 거 하나 그렇게 함으로써 또는 관찰함으로써 어떻게 의문사, 주어, 동사 해커가 그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파일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걸 관찰해 보는 거야. 즉 어떤 코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역추적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teach organization, 그 조직한테 the kind of the measures, 수단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들은 누구야? 해커죠. 요 관련된 지칭 추론 조심해줘야 돼요. 해커가 지금 can take, 사용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from hacker, 해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해커가 사용하는 수단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야. 잘 보세요. teach 다음에 organization 나왔지. 목적어. 그리고 여기서 이걸 지금 그들의 컴퓨터를 보호하는 거는 조직의 컴퓨터지. 그럼 알겠지만 대역 컴퓨터는 조직의 컴퓨터예요. 이 문제가 지칭 추론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칭을 좀 조심해 주세요. 이 해당하는 요 기관들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해커에 대한 얘기인지를 잘 따라와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게 헷갈릴 거야, 문제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보면
whil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revious security system. 이전에 사용된, 이전의 보안 프로그램이 보안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가 has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been limited to the tool hacker use. 자, 해커가 사용하는 도구나 그런 거에 좀 제한이 되어 있는 반면에 허니넷 프로젝트는 요 해당하는 요 기관은 provide more detailed, 더 많은 디테일한 정보, 뭐에 대해서? 해킹에 대한.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킹에 대한 어떤 거겠어? 정교한 정보겠지. 기술 같은 걸 얘기할 때. 그럼 정교하다는 표현을 몇 개만 좀 가르쳐 좀 줄 것 같아요. S로 시작하는 정교한. sophisticated. 그 다음에 E로 시작하는 정교한. exquisite. 물론 아름답다라는 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정교한. 섬세한으로도 많이 쓰긴 하는데. delicate까지. 이런 정도의 의미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충분히. 굉장히 정교한 어떤 이런 정보나 이런 더 자세한 정보나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니까. About hacking such as when they were, why hackers. 왜 또는 언제 해커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커뮤니케이트지 소통하는지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이제 해킹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을 한대. 그만큼 더 뭐랄까 더 유용한 정보지.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유용하다는 거거든. 아마 인포메이션이 명사로 나왔지. 그럼 인포메이션의 형용사 형태를 좀 기억하면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 관련해서 인포메이티브. 자, 그래서 플러스. 자, 게다가 예를 들어 for organization interested in starting their own research into hacking behavior. 자, 그들이 그 해킹 행동에 대한 걸 더 자신의 연구로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주식들을 위해서 허니넷 프로젝트가 offers a tool, 도구나 기술을 지금 전달을 해요. 왜냐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It has already developed. 이미 본인들이 그렇게 개발을 하고 연구를 했던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을 무료로, and no charge니까 free죠. 무료로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일반 어떤 조직들에 대해서 잘 도와주고 그런 역할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캐치하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내용.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핵심은 그래서 어떤 보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서포트를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6-1번 가봅시다. 자, 플라스틱은 다른 환경 문제에서 꼭 빠지지 않는 얘기지.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최대한 사용을 줄이자가 일단 핵심 내용이고요. 그게 위험한 건 특히 그게 힘든 건 뭐지? 플라스틱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그만큼 많이 쓰다라는 것도 알아두긴 해야 돼. 일단은. 봅시다. Recently, 최근에 I attempted to go 6 weeks. 6주를 지금 보내기로 시도한 거예요. 뭐 없이 플라스틱 제품 안 사고. 뭐 이런 거 미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보면 일반 뭐 방송 같은 거 봤을 때는. The biggest challenge, 가장 큰 어려움은 during trip to 슈퍼마켓. 슈퍼마켓으로 가는 슈퍼마켓에서 하는 동안 그 슈퍼마켓의 여행 동안에 왔대요. 무슨 말이냐? It seems as 마치 everything comes packed in some kind of plastic. 모두 다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것처럼 보였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비닐도 쓰면 안 돼요. 또 플라스틱을 쓰면 안 된다면은 거기 랩으로 쌓였지, 그치? 그 랩도 쓰면 안 돼요. 또는 뭐야? 플라스틱을 사용 안 되면 거기 밑에 받치는 거 있지, 밑에 이 스티로폼 이것도 알겠지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쓰면 안 돼. 이 플라스틱 안 이용하려면.
그래서 finding plastic free 샴푸,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샴푸나 아니면 병 있죠. 그냥 일반 유리병으로 쓰이는 보틀. 그래서 유리병으로 쓰이는 것이 was impossible, 불가능했대요. 사실 요즘 알겠지만 누가 물병 그 생수병을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병에 팔아요, 누가? 아주 비싼 건 팔 거야, 그치? 좀 비싼 건 팔 텐데 보통은 다 플라스틱 병이죠, 물에다가. 그만큼 플라스틱의 사용은 널리 퍼져 있다가 핵심이지. 그럼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만연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문 내용에서는. 제일 쉬운 거 뭡니까? W 시작하는 와이드 스프레드. 물론 이게 하이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널리 퍼져 있다니까 프리벌런트, 우세한으로 알고 있지. 그 다음에 pervasive, pervasive라고 해서 만연한이라는 표현, 널리 퍼졌다는 의미가 있거든. 그만큼 플라스틱은 도처에 있어서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despite this difficulty,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까스로 힘겹게 to do quite well, 잘 가까스로 해 나갔대요. 즉 6주간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덜 해본 거예요. I discovered sandwich shop, 샌드위치 가게를 발견했어요. 근처에 내 사업 사무실에서 뭐냐, 여전히 그치, 이걸 사용하면 되죠. 페이퍼백, 종이를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프루트샵, 과일 가게인데 마찬가지로 랩핑을 안 하고 파는 그 가게를 발견했대요. 이 사람이 발품 팔아서 노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직접 확인을 하면서 I even made a birthday cake. 자, 심지어 요 생일 축하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뭐 없이 without any product wrapped in plastic at all. 플라스틱에 쌓여 있는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일 케이크도 만들어 본 거예요. Best of all,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was how supportive and interested people were in my experiment 했는데, 자, how가 남았으니까 의문사. 근데 how가 부사기 때문에 회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interested가 들어가야 되고 supportive가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실험에 굉장히 적극적이게 참여했는가, 지지했는가, 관심 있는가였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었다는 얘기 하는 거죠. They were very encouraging. 그들은 매우 격려했고요. 나한테 a lot of suggestion, 많은 제안들을 해왔대요. Even though my 6 weeks are up에서 내 6주가 끝났어. 근데 내가 계속해서 continue trying to avoid using plastic whenever possible.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여기서는 피하다고 했지만 삼가하다, 자제하다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줄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서는 피하다고 했지만 실제는 줄이다 같거든요. 그러면 줄이다라는 표현 중에 뭐 reduce, decrease 말고 diminish나 노인들처럼 잘 모르는 단어를 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줄이다, 감소시키다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필자의 노력 정도라고만 체크하면 아주 심플하게 들어놓고요.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어법적으로 단어 어휘로 보면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supportive란 표현을 support를 이용을 하면 내가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 지원해 준 거지라고 하면 support란 동사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야. 해당하는 거는 나중에 그 서술형 대비했을 때 한 번 더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관련된 거는. 어쨌든 지문 내에 있는 단어를 바꿔 쓰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2번 한번 볼게요. 한번. 야, 26-2번은 약간 웃긴 내용이기도 한데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거든. 보더 라인을 정하는 일인데 Barley is a small border present. 자, 작은
어떤 경계선의 마을이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선의 마을이면 나라와 나라 사이 경계의 마을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마을이 있는 거죠. 여기 경계선이 있고. 이게 Belgian and scattered with surrounding of Dutch territory. 즉, 네덜란드와 그 다음 벨기에 영토에 이렇게 흩어져 있대요. 아, 이게 scattered니까 이게 딱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고 어디 들어가는 면이 있고 아니면 되게 분산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네덜란드의 그 영토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 굉장히 산계되어 있대요. 여기 나와 있는 땅들이 to make things more confusing. 이것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보통은 to make matter worse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더 복잡하게,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건 뭐냐? There are some Belgian areas within the Dutch territory that contain smaller Dutch property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봐보세요. 만약에 국경이 이렇게 다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예를 들면 국경이 꾸불꾸불하게 돼 있어.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면 잘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그 더치 테리토리 안에 몇몇이니까 딱 예를 들면 요렇게 예를 들어 국경이 돼버리면 이게 국경이 잘라져 버리면 여기가 다 여기에 나오는 벨기에 땅이잖아 말이야. 근데 그 안에 일부분 부분이 이제 그 벨기에 게 아니라 더치, 네덜란드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 영역 안에는 지금 당연하겠지만 네덜란드의 소유물이 있다는 얘기지, 그 안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핵심은 컴퓨즈예요. 그리고 이렇다면 경계가 분명한 거야? 좀 모호한 거야? 모호한 거지. 그러면 여기 계열과 함께 복잡하다 계열의 모호한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지문 내용에서. 경계가 이렇다는 거니까. 경계가 모호하다는 얘기는 경계가 obscure 또는 blurred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motion blur 들어봤죠? blur. 그 다음에 그 경계가 좀 애매하다, 모호하다라고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을 좀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러니까 분명하게 명백하지는 않은 거야. 거기에 나와 있는 구조가. 오케이. 자, 그래서 it is one of the only few places. 몇 개 장소 중에 하나. 전 세계에 있는 몇 개 중에 하나래요, 그게. 뭐냐? That have such complicated. 그치. 이 단어가 한 단어 얘기하는 거지. 그러한 복잡한 국경을 가진 몇 안 되는 장소가 거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1995년에 들어서 벨기에와 네덜란드 정부가 decide to clear mark the unusual border. 여기서는 그걸 unusual로 얘기했네.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그런 국경을 지금 다시 좀 정돈하기로 했나 봐요. With a line on the ground. 거기에 땅에다가 국경을 명확히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가 다 정리가 돼서 이제 굉장히 명확한 선이 남았겠죠. 근데 이래도 문제가 돼요. 어떻게 문제가 돼? If the border lines runs through the middle of the building, such as a house and cafe.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선을 직선으로 그었으니까 여기 집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럼 이 집은 네덜란드 거냐고 벨기에 거냐고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뭐냐? 이 컷된 빌롱인 하프 절반은 지금 컷된 절반을 잘렸어. 그러면 각각의 부분이 지금 다른 나라에 속했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위치 컴퍼니. 그러면 위치 컨트리. 야, 어느 나라가 거기에 살고 싶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If your house is divided by this line. 이 라인을 통해서 잘라지면 어느 나라에 소속돼 있어야 하냐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소속에 대한 얘기가 belong to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to가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자, this is determined. 이게 결정되는데 어디에 앞문이 있냐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전체에 해당하는 잘랐으면 전체에 해당하는 요 집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where your front doors is. 너의 front door가 있는 곳이 당연히 너의 소속 국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난주에 좀 짜증나게 굴었어. 그러면은 네가 할 건 뭐냐? 문을 벨기에 쪽으로 지금 돌려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의 변화로 심플하게 나라가 소속이 결정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나오는 거지, 내용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를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내용에서. 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4개밖에 안 했는데 힘들어하니? 자, 너 빨리 해서 그런가? 아니, 근데 뭔가 추가적인 내용을 막 얘기할 거니까 별로 없어요, 여기 내용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내용만 나열되고, 봐봐. 보통 일반적으로 글이 이해 안 간다고 하면 크게는 3가지 정도예요.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글이 이해가 안 간다면 보통 3개 중 하더라고. 특히나 해석파들은 깔끔하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깔끔한 해석. 근데 깔끔한 해석이 돼도 이해가 안 간다면 대체로 선생님은 위에 대한 글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죠. 왜 나왔는지에 대한 걸 살살 설명을 해요. 그런 흐름이 파악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하고, 그리고 보통은 깔끔한 해석에서 해석도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흐름까지 잡히면 이 글을 보통 이해했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케이스, 이건 보통 고위고사에 많이 그러는데, 이 글에 관련된 배경이 이해 안 간다든지, 아니면 이 글에 대한 내용에 내가 동감할 수가 없다든지, 보통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3개만 해결되면 보통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간다고 말을 해, 애들이. 여기서 알겠지만 요걸 얘기할 게 거의 없어요, 지문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좀 루즈할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부분에 대한 건지. 자, 오케이. 다음 거 가봅시다, 한번. 자, 27-1번 한번 가볼게요. 자, when someone speak, 누군가가 이야기를, 잠깐만. 아이고, 위에 있구나. 쏘리. we human. 우리가 we 나오고 바로 human 나오면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동격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use considerable, 상당한 게 뭘 사용해? more than just ear. 귀보다 상당히 많은 걸 단지 사용을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understand speech.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연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요 마스크를 쓰면서 제 고민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알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많지는 않아, 그렇게. 마스크를 쓴다는 거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선생님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그 방송용 마스크 알지? 여기가 뚫려 있는 거. 그러니까 슬로판으로 뚫려 있는 거. 좀 그거를 좀 살까 좀 고민 중이야. 왜냐면 말을 할 때 귀만 듣는 거 아닌 거 알죠? 눈도 보아야 돼요. 입모양 읽어야 돼요. 근데 입모양을 못 읽고 소리만 보니까 진짜 못 알아듣겠어, 선생님도. 뭔 얘기를 하는지. 너희도 비슷하게 그럴 거야. 그죠? 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입모양도 같이 보아야 돼. 그래서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귀뿐만 아니라, 귀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귀만을 사용하지 않고 귀 이상의 것을 지금 상당히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야. 그게 뭔지를 봐야 돼요. When someone speaks, 누군가가 말을 할 때 we tend to note the facial. 그렇지. facial movement란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영어로 비전이라고 할까? 시각이잖아요. 소리가 뭔 얘기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각을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지. 바깥으로 드러난 모든 부분을 영어에서 뭐라고 해요? 바깥으로 드러난 모든 부분. appearance라고 해요, 그거를. 외모로 알고 있지만 외관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겉모습을 얘기해요. good example. 좋은 예시는 뭐냐면 바로 이게 맥그룹 맥거트 효과라는 거 알려진 거래요. 그럼 맥거리 효과라고 알려진 걸 봐서
말할 때 얼굴 표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말로만, 귀로만 듣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주제로 나와야 될 거야. 그죠? 자, in a study, 그 연구에서 people were shown video of 잠깐만요. 문 열려 있었네. 그 비디오가 이 지금 보여줬는데 더블 오버더빙이야. 더빙이란 표현 알지? 우리말로. 더빙이 뭐예요? 그 번역하면서 똑같이 얹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얹다는 걸 더빙이란 표현을 써요. 근데 오버 더빙은 뭐냐? 더빙 위에 더빙이 덧대진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With a different audio. 다른 오디오로 소리가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That the moment, 그 순간에 그 라디오가 사운드 바, 그래서 바, 파. 근데 얼굴은 바가 아니라 바야, 바. 똑같죠? 우린 똑같은데 외국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바랑 바를 구분하죠. 바. 차이 알겠어요? 아마 윗입술을 윗니를 아랫입술을 약간 했다가 떼면 뭐가 되고 그지 않으면 바가잖아. 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요. 이 사람들은. 우린 똑같이 들려도. 그러니까 입 모양은 분명히 바거든. 아니 그 소리는. 근데 입 모양은 바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 소리에서 지금. 자, 그래서 우리 그 얼굴이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참여자들의 뇌는 헷갈리죠. 여기서 알겠지만 그 컨플릭트에서 혼란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게 일종의 컨트라딕트라고 해서 모순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귀로 들리는 소리와 그 다음 입소리가 다르니까 입의 모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causing them to hear the combination 어떻게? 두 소리의 바로 콤비네이션, 조합으로 듣게 된 거예요. 뭐라고? 이게 나 어떻게 다로 나오는지 모르겠어. 한번 해봐요. 다가 돼요? 어떻게 다가 되지? 모르겠어.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거? 아직 안 나갔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아, 그래요? 아니, 난 해봤는데, 저 집에 해봤거든요, 이거 읽어보고.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마랑 바를가 나가 돼요? 하긴 우리 입 모양으로 가랑 나 구분할 수 있어요? 나 안 되는데? 우리 보통 모음이 같으면 입 모양이 같지 않니? 아닌가? 아니구나. 가랑 바는 다르네. 왜냐면 바는 입술 소리라고 하나? 그러니까 입이 붙었다가 떨어져야 소리가 나는 소리라서. 그럼 몇 가지 있죠, 보면. 자세하게 얘기 생략할게요. 국어 시간이라서. 숭정음 막 이런 거 들어봤죠? 미안해, 이런 말 안 할게요. 자, 가보자. 그러니까 입 모양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it is believed. 어떻게 여겨져?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리가 결합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인테그레이트, 통합된 거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뭐 밸런스나 사실은 레졸루션을 떠올랐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둘 사이에 결합이 되면서 조정이 된 거지, 소리가. 그래서 선생님은 요걸 생각했는데 지문은 기가 막힌 단어, 인테그레이터, 통섭이라는 걸 썼어. 인테그레이트가 나오면 인테그레이션도 알아두긴 해야죠. 통섭이라는 명사 형태. 통섭, 통합. 회용사는 인테그랄. 여러분들이 적분으로 알고 있는 그 인테그랄. 그죠? 이게 통섭하는 되게 통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그런 방식에서 그런 식이 뭔데? 그런 식은 소리에 대한 걸 조합하는 거지. 소리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the reason we integrate, 우리가 어떤 그 스피치 해당하는 그 어떤 방식으로 그 대화문이나 아니면 발표나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한 이유로 is that it allows us to understand.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걸
더 쉽게끔 이해하게끔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여겨진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통섭하냐, 왜 이렇게 통합하냐, 그 통합을 해야 더 잘 이해할 거니까.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얘기인데, 이건 선생님이 하나 배경을 깔고 들어갈게요. 사실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거는 아니고, 너희도 알 거야. 그 얘기는 좀 알아두긴 해야 돼. 지금 내 얘기가 너희 귀에 들어가지.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의 콘텐츠가 몇 프로가 들어가냐면 전체 이해하는 정도에서 7%만 담당을 해요. 언어적,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언어와 관련된 순수 언어적인 어떤 발화라고 하지, 이건 7%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93%는 뭐를 결정내는 거야? 목소리 톤, 그 다음 내 표정, 그 다음 내 손짓, 그 다음 나의 막 이런 목소리, 어떤 나의 느낌, 이 여러 가지를 종합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 다 합쳐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컨텍스트라고 하잖아. 문맥이라고 하잖아. 문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흐름을 너희가 추정하는 거잖아. 어떤 글을 파악할 때. 목적은 더 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즉, 더 잘 이해한다니까 여기서는 이해라는 표현에 understand 말고 comprehend라는 표현도 기억해둬야 되겠지. and나 appreciate. 이해. 그리고 여기에는 easily는 smoothly로 바꿀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내면은 애들이 많이 틀리지 않을까 싶어요. effortlessly라고 해서 노력을 안 하게도, 즉 노력을 덜 들이고란 표현이거든. 이렇게 바꿔내면 애들은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캐치 한번 해보세요.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콤비네이션에서 인테그레이트가 나오니까 요 잘 파악해 두시고, 요 문제가 혹시 원 문제가 뭔지 기억하니 얘들아? 빈칸 문제였니? 요약문이었어요. 그러면 요 통합과 요 부분에 관한 게 꽤 중요하고, 다른 것들을 잘 조절한다라는 것 정도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지문 내용에서는. 자,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27-2 한번 가볼게요. 자, 인썸니아가 불면증인 걸 아는 사람 많이 없더라. 그죠? 병이에요, 병. 인썸니아라고 해서 불면증을 얘기해요. 옛날에 훌륭한 R&B 가수 중에 휘성이란 가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감옥 이제 가고 있지만 마약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노래 참 좋았는데, 이 사람 노래 참. 어쨌든 자, 불면증이 비셔스라는 거는 바이스에서 온 단어고, 바이스가 악덕이라는 뜻으로 알죠. 악이거든요. 사악하냐는 의미거든. 그래서 굉장히 사악한, 굉장히 악순환을 경험을 한대요. 요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래서 페이스가 동사고요. 서퍼가 주어예요. 인썸니아 서퍼가 주어예요. 오케이? 불면증 환자라고 의역하겠지.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니까. 경험해 본 적은 있니? 불면증? 이틀 정도. 그거 힘들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피곤해.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와. 미치겠는 거야. 나 옛날에 그건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뭐가 궁금했냐면 잠이 빠지는 그 순간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생각하다가 의식이 끊겨. 그러고 뭐가 꿈 같은 거 꿈꾼 다음에 깨더라고. 이게 신기해서 언제 잠이 빠지지라는 그걸 알아내려다가 못 알아냈어. 그걸 안 할 수가 없어. 그걸 알아내면 잠을 안 자는 거거든.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라서 그 잠을 자는 순간을 추적을 내가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 학생 때. 결국 이틀 동안 잠 못 잤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해보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 이상한 거 많이 했어, 학생 때. 자, first, 처음에 they fail to sleep. 잘 자는 거를 실패하죠. 몇 밤 동안. inner low가 되게 중요하거든. 연속으로 그래요. 한 번 잠 못 자는 거 불면증이라 안 그래. 며칠을 그래요. 그런 다음에 then they began to experience stress. 잠이 부족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지.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이것도 굉장히 그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스트레스.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나온 거야? 잠을 못 자서 나온 거야. 잠을 못 자서 나온 이 스트레스는 차례로 lead to further trouble sleeping. 뭐야? 더 잠을 자는데 심각한 문제를 이끈대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야. 잠을 못 자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통칭 뭐예요? 악순환이죠. 그래서 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지. 이 심해지다라는 표현 또는 심하다라는 표현에 intensify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심해지다라는 표현이야. 더 강렬해지다니까. 자, while many patients, 많은 환자들이 그래서 feel medicine is the only remedy for their problem 돼 있어. 뭐냐? 당연히 이 약, 너무 심하면 먹긴 먹어야 돼요. 수면제. 물론 수면제 먹어본 사람은 알 거야. 개운하게 안 깨. 먹먹하게 깨요. 그것도 또.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오직 이 문제에 대한 여기는 요법이라고 했지만 실제 의미로는 큐어, 치료법이겠죠. 치료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의사들은 이걸 동의하지 않아요. 실제는. 사실 불면증의 핵심은 약을 먹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약은 도와주는 거고요. 약 없이도 푹 잘 수 있는 게 정말 심한 불면증 환자는 잠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요. 푹 자보는 걸로 한번. 진짜 심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 They believe that psychological condition, 뭐야? 심리적인 상태가 is often responsible for insomnia. 뭐야? 어떠한 뭐에 여기선 직역하면 책임이 있다고, 의역하면 뭐야? 인썸니아에 대해 담당한다는 얘기는 인썸니아에 대한 원인이라는 얘기죠. 의역했을 때는 그래요. 직역했을 때는 원인이 직역했을 때는 이것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직역이고요. 의역을 하면 바로 담당을 한다, 책임을 진다, 원인이라는 얘기하는 거야. 즉 기본적으로 피지컬 컨디션이 cause of insomnia다. 불면증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는 거꾸로 돌려보면 뭘까? 특정한 심리적인 조건이 cause insomnia to appear 이런 식으로 해서 발현하게 한다, 나타나게 한다라고 의역할 수도 있겠지. This condition, 이 조건은 can be treated with a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자, 사실은 이 불면증은 신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도 많이 있거든. 물리적인 것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인지행동치료, 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거야. 이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구나, 이러면 내가 잠 못 자고 있구나, 이런 걸 다 하나 인지하는 걸 인지교정행동치료하거든요. Which focus on the change in the way, 뭐야? 변화를 하는 방식에 대해 집중해 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뭐야? 불면증에 대해서. 그러므로 enable change in behavior, 뭐야? 행동에서도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불면증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는 불면증이 이런가? 왜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 상식 중에 하나.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자려면 안 되는 거 알죠? 잠이 안 오면 안 자는 게 맞아요, 실제는. 그걸 자려고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오히려. 막 활동하다가 따뜻한 우유도 마셔보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는 거지. 그죠? 잠이 오면은. 그래서 억지로 자려고 하면 그래요. 사람 행동이 억지로 하려고 할수록 더 못해요, 그거를 잘. 인지적으로. 비슷하지. 공부를 막 하려고 공부해야지 공부 안 되죠. 그렇잖아, 오히려. 그냥 하다 보면 하게 되는 거고, 딴 거 하다가 생각나면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this therapy, 이런 테라피, 이 치료, 인지행동 치료가 뭘 포함하냐면 바로 환자한테 they can still be healthy, 건강하다. 사실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한 제일 두려운 건 잠을 못 자서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공황장애. 공황장애로 사람이 죽지 않는 거 알죠? 그러니까 죽을 듯한 공포긴 하지만 숨을 안 쉬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괜찮다. 전혀 지장 없다.
안 죽는다를 이렇게 인지해 줘야 되는 것도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심지어 they fail to get the good night sleeps once in a while. 잠시 동안 한 번에 깊숙한 좋은 잠을, 효과적인 잠을, 건강한 잠을 자는데 실패했을지라도 여전히 건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느낌일까? 이런 느낌이지. reassuring, assure. 또는 convince. 여기서는 확신시키다거든.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안심시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calm. 형용사로 보자. calm. 그 다음에 relieved. 어떤 느낌에서는 이렇게 안도나 안심. 아니면 우리말로 했을 때는 완화시키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완화라는 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야.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완화시키다에서 동사 표현으로 가볼게요. soothe나 alleviate.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면 크게 어려운 글은 아닐 것 같아요. 내용일치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이 어형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주면 이건 객관식 대비용이에요. 선생님이 어형을 바꿔주면 그건 서술형 대비용이야. 이렇게 딱 갈리세요. 뭐 군포중앙고 특성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전혀 안 배운 단어로 어순별을 내지는 않아. 일반적으로는. 전혀 안 배우는 뭐에서 내? 내용일치 문제나 빈칸 문제나 어휘 문제 변형으로 많이 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어형 변형이 서술형은 더 중요해요. 형태가 바뀌는 거를. 아직 체크를 해두면